네, 대화방 시간입니다. 어저께 제가 정함철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가감 없이, 가위질 없이 그대로 저는 항상 올리거든요. 누구랑 인터뷰를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거기를 잘라내고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면 그 본인에게 또 본인이 의도한 거니까 본인이 실수를 했든 뭐 실패를 했든 그건 본인의 몫이니까 그걸 제가 뭐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이거 뭐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올렸습니다. 이 사이다님이 말씀하신 거, 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동감합니다. 정함철 씨가 방송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놀아났다는 등, 기독교계가 사이비 최태민과의 관계를 말리지 않았다는 등,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기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전 방송에서 사과하는 것 보고 왜 사과를 하실까? 촛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과한다고 봤습니다. 정함철 씨는 불필요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왜 지금 본질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저는 이분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함철 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은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뭐 이렇게 이 문현동 금괴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장황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를 제지를 안 하다가 듣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중간에 제지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시청자가 볼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제지를 한 이후로는 이제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특화해서 결론을 이제 내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우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제일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한 주장을 해요. 너무나 강력한 주장. 자기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는 좀 하긴 좀 그렇고요. 그 인터뷰를 하면은 정함철 씨도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나 인터뷰라는 것은 어떠한 그 여백이 많아야 되거든요. 여백. 글 한 줄 쓰고 여백 한 줄 놓고 또 글 한 줄 쓰고 또 여백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듣는 사람이 피곤하지가 않는데 정함철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빽빽하게 모든 페이지에 여백 없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담을 하는 사람이 거의 뛰어들어갈 찬스가 없는 거예요.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본인들은 설득할 게 많기 때문에 장황하게 빽빽하게 쓰지만 사람이란 게 빽빽한 글씨로 쫙 써놓으면 그거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듬성듬성하게 써놔도 읽어줄동 말동한데 빽빽하게 써놓으면 그거 누가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저 같아도 저는 조금 깨달은 편이에요. 약간은 깨달아서 말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깨닫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제지를 하고 사실 이런 제가 어저께 인터뷰를 하면서 정함철 씨하고 뭐 이 최태민의 이야기 나올 때만 해도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토론을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이야기하려는 이 금도굴에 대해서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얘기 빨리 끝나면 금도굴 해야지 하고 저기 한번 기다려도 금도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금도굴 얘기하자 이렇게 제가 제지를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끝장을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놀아났는가? 나는 그 정도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관직
자격이 없는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민간인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다든지 그게 왜 잘못인지 그거를 잘못했다고 뭐 민간인이 뭐 국기를 문란시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고 무슨 뭐 청와대를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 거기 뭐 표도 없이 드나들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그 모략을 했는데 그거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항상 뭐 이렇게 하던 일인데 누구나 뭐 조금 뭐 마음 너그럽게 먹으면 해도 되고 별다른 뭐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는데 농단을 했다면 어떤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을 떼먹었습니까? 그냥 대통령하고 밀접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이거가 농단이라고 이렇게 한 거. 그래서 그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거예요. 나는 글쎄 그렇게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부자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열등감 그것이 한꺼번에 농축되고 모여서 폭발력을 지녔던 거였거든요. 그게 최순실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돈을 못 만져보고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이런 그러면서 그것이 좌파적인 이 나의 불행은 이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자주적이고 좌파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부자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열등감, 증오심 이런 것이 합쳐져 갖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터져 나온 거였지. 그게 최순실 씨가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농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농단을 했으면 어떤 피해가 있어야 그 농단을 처벌하는 거지.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왜 처벌합니까? 그 딸이 뭐 특기생으로 입학했다. 그 특기생으로 입학한 거는 여태까지 모든 특기생들은 다 그렇게 입학해 왔어요. 그러려면은 그 특기생 입학한 거를 처벌하려면 그 앞에 걸 모조리 다 처벌해야죠. 모조리 다 처벌했기 때문에 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처벌해야 되는데 앞에 거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너만 처벌한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 증오심, 그리고 이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그 삐뚤어진 심리 뭐 이런 거에 합쳐져 갖고 이러는 게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농단을 했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훔쳐온 게 예를 들어서 뭐 귀중한 건 줄 알고 훔쳐왔더니 뭐 연탄재를 훔쳐왔어요. 그럼 그거 처벌합니까? 처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건 맞는데 상대방이 뭐 연탄재를 이렇게 쌓아놓은 걸 금덩어리인 줄 알고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해친 일이 없잖아요. 물론 그 도둑질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나쁜 거죠. 마음은 나쁜 거지만 결과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연탄재를 하나 치워줬잖아요. 좋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최태민과의 관계를 정함철 씨가 얘기할 때는 제가 이런 거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 이제 근데 뭐 브레이크 걸 뭐 시간이 없어요. 거의 뭐 따발총처럼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제가 이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동영상을 그 전에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입니다. 1년 전에 제가 김동길 박사 최태민 박근혜 발언 부적절하다. 예. 제가 이 동영상을 김동길 박사를 제가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김동길 그 박사가 어디 미국인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면서 그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시중에 그때 카더라 통신으로 많이 떠돌았던 이야기 있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 김동길 박사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강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이걸 또 제가 또 들려드리기는 뭐하고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김동길 박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김동길 씨는 무슨 수로 알았냐 이거요. 그 관계는 누가 알고 있냐 하면은 박근혜, 박정희, 유경수 하여간 이런 세 사람 정도나 돼야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이 세 사람 정도가 알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고 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김동길 박사가 무슨 수로 그걸 압니까? 제가 여기서 찍었던 내용이 뭐냐면 김동길 박사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근혜가 영예인 시절, 그 당시에 김동길 교수는 이 권력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그 정치에 깊숙이 연관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가 있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인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당시 권력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가정사 그런 적을 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 뭐냐? 이 사람 카더라 통신 듣고 한 얘기다 이거예요. 카더라 통신. 작년에 그 탄핵 사태 절정으로 오를 때 5만 루머가 많았지 않습니까? 카더라. 그거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듣고 김동길 박사라는 분이, 그 점잖은 분이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똑같죠. 정충재 씨 이야기를 듣고선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거나 최태민 박근혜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듣고 생긴 어떠한 생각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또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정함철 씨한테도. 그럼 최태민 씨와의 그 관계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제가 좀 걸려고 했는데 또 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 정함철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과의 관계라는 거는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떠도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추론. 그거를 물론 그 당시에 자기가 무슨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그 내막을 좀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 자기 직접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내막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왜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정함철 씨가 좌파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 이유가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실언이죠, 실언. 기독교계가 사이비 최태민과의 관계를 말리지 않았다. 이거는
뭐 그 근거가 되는 최태민과의 관계라는 것도 그 카더라이고 뭐 오만 뭐 심각한 얘기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 뭐야 그 딸이 그 승마 타는 애 정유라가 뭐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그거 다 그냥 카더라 통신이니까 그냥 카더라로 넘겨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비싼 그 인터뷰 시간을 써서 정암철 씨가 한 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예, 그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이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 알아요. 지금 박정희하고 유영수, 박근혜 세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는 김종필 씨도 모른다고 봅니다. 예. 김종필 씨도 물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김종필 씨가 어떻게 그런 걸 압니까? 그 뭐 친인척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면 나도 내가 뭐 우리 매형이 뭐 어떤 여자랑 바람 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지만도 모를 수가 있어요. 박근영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자기 누나이를 뭐 동생, 남동생이 어떻게 압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와일드 게싱, 예? 와일드 게싱이라고 그러죠. 그 무리한 추측 이런 건 좀 제발 하지 말고 삽시다. 이 무리한 추측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현동 금도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 무리한 추측.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기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저도 이 말에, 예, 정암철 씨에게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후편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문현동 금도굴 이야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안 걸고 기다려 준 거예요. 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걸어서 계속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문현동 금도굴 인터뷰하러 갔는데 결국 딴 얘기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 제발 좀 제가 이 기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장황하게 자기 얘기만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자기가 보는 어떤 탄핵 사태의 올바른 점. 남들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말 질리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예. 예,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죄를 인정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예, 사과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여기서 이분 생각하는 거 촛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과한다고 봤다. 이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촛불 여론을 잠재우려면은 그냥 맞서야 되는 겁니다. 예. 줄수록 양양이라고 한 발 물러나면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사과를 했다든지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맡기겠다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렇게 나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상대방들도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일 때 상대방은 뭐 진흙 주워 갖고 진흙 갖고 싸우겠다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놓고서 무슨 뭐 진퇴를 국회에다가 뭐 맡기겠다 이렇게 그런 거는 상대방을 보면서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치졸한 놈들이고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아주 초법률적으로 뭐 지만 옳다 이러는 놈들하고 뭔 양보를 합니까? 그냥 예, 촛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과한다. 이거 잘못 오히려 더 불러일으켰어요. 거기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략적으로 좀 잘못 초신하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예, 뭐 국민 무슨 담화문 이런 거 발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예, 사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대통령의 이 집권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유감이 많고요. 왜 그렇게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었는가.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인터뷰를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주제와 별로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가위질하고 편집해서 또 올리면은 또 본인에 대한 또 본인을 무시한 게 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또 밝힘으로써 항상 대화가 되는 토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다님이 올려주신 정암철 씨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은 저하고 이 사이다님하고 뭐 방향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대화는 요까지 하겠습니다.